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1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AI 버블 논란이라든지 외국인 매도라는 우려들이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결국 버블이 아니라 성장의 진화를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역시도 4천선 위에 당연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2% 넘게 급등을 해주면서 기관이 주도한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섹터 로테이션의 정석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소재주, 이쪽 동박 섹터, 그리고 STO 관련 법안 기대감으로 오른 핀테크 관련주들, 거기에 ABL 바이오를 선두로 제약 바이오까지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저희 보스1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스1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누가 진정한 나의 보스인가 결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수익률로 확인을 전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스1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시우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앉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와 함께 우리 파트너님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오늘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어떤 종목이 뭐 주도주인지 대장주인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수급으로 대장 종목과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찾아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슈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또 알차게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수급 시점으로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전지적 수급 시점으로 이어가 봅니다. 우리 파트너님과도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버블 우려 속에서도 기관들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좀 보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졌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을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파트너님께서는? 아무래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서 네. 물론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 여전히 수급 강하게 들어오곤 있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 그 종목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좀 힘을 못 받았던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테마로 수급이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장주 힘이 상승 강도가 조금은 둔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둔화된 만큼 조금 갑자기 이제 뭐 급락이라든가 조정에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관세 협상 이후에 아무래도 좀 수출주들 위주의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다. 제약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한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정부에서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를 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뭐 지주사 관련주, 금융 관련주 등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뭐 테마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금 재차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도 테마가 좀 변경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셧다운
이 다시금 해소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 일시적으로나마 좀 상승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4,000포인트, 혹시나 이탈이 나오면 3,700포인트까지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트 간단히만 보고 말씀드리면 코스피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되게 강세야, 좋은 장이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2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급락이 일시적인 급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내일장부터 해서 내일 또 수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3,700포인트까지 추가적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그동안에 저랑 방송 또 오래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2025년은 제약바이오, 제가 뭘 말할지 알고 이미 웃고 계시네요. 네네. 제약바이오의 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평가 구간을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처럼 거래 대금이 좀 몰렸을 때 종목별로 어떻게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상승했던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이쪽과 이제 2차 전지 이쪽에서는 분명히 물량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주도주, 대장주를 좀 골라서 볼 필요가 있겠고, 제약바이오주 오늘장에도 굉장히 핫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종목들, 뭐 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종목들이 일부 있고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이든지 수급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온 종목,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게 나의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길이지, 만약에 그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지금 같은 불장에서 나 혼자만 소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웬만하면 주도주, 대장주, 그중에서도 주도 테마에서 올라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 테마에 이제 속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시우 파트너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진짜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 이제 막 올라가지 않고 다른 분들께서 다 아닙니다, 지금은 2차 전지입니다 할 때도 제약바이오는 연말에 꼭 따뜻하게 우리에게 따뜻한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오늘 섹터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보인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동박, STO, 로봇. 또 제가 STO 보면은 카카오페이를 또 오랫동안 들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파트너님이. 그렇죠. 우리 파트너님 오늘 이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 네. 파트너님들 5분의 이 수익률을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딱 시장을 흐름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STO 하면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 오늘 좀 괜찮았겠는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제는 또 장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이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인지 테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핑퐁으로. 파트너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도할 수 있는 딱 정확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주 지금도 충분히 수급은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원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신약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원조 제약 회사보다는 지금은 약간 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붙고 있다. 특히나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쪽으로 붙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대웅제약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그동안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바이오 제약사,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원래 있던 제약사들이 또 다시금 수급이 붙고,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도 흐름 굉장히 좋고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가 동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뭐
AI 반도체 쪽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수요가 줄지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간 조정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 AI 그리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버블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장주를 선택을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네. 괜찮긴 괜찮습니다. 네, 괜찮긴 괜찮은데 달래주시네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차 전지는 좀 단기간 그동안 워낙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승이 좀 크게 나올 뿐이지 이게 아직까지 2차 전지의 대세 상승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네. 제약바이오 이렇게 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 앞으로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AI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돌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서 어느 섹터를 좀 봐야 할까, 수급이 어디로 좀 계속해서 쏠리는 건가, 이런 부분들 많이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쉽게 시장을 좀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지글지글 QR 박스 나가고 있습니다. QR 박스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전체 시장을 수급으로 읽어내시는 파트너님께서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시면서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N밴드 공부방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의 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의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 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명의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장실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신이 나 계시더라고요. 수익률이 더 올랐구나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오늘자로도 LNF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상승폭 1.69% 보였고요. PNT 역시도 3%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시 2차 전지 소재주가 불을 지피는 흐름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99.99%로 올라갑니다. 1위를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역시도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 AI 루닛이 4.99% 거의 5% 가까이 상승세를 그려주면서 오늘자 포트의 주인공이 좀 되어줬습니다. 제주반도체 역시도 1.47% 상승폭 보였고요. 캠트로닉스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젠 RNM은 오늘 살짝 쉬어갑니다. 하지만 A스토리가 상승폭을 보여줬네요. 현재 누적 수익률 25.1%로 조금 더 올라옵니다.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태영 파트너의 턱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붙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역시도 3%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SK케미칼 역시 2.99%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단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형과 중형주들 성장주 포트로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포트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더 키워갑니다. 69.08%, 2위 계속해서 주태영 파트너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 오늘은 바이오 리바운드의 수혜를 그대로 또 받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상승폭 보이면서 4%대 상승해줬고요. 제넥신 역시도 상승폭을 그려나갔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을 크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현재 38.31% 누적 수익률로 3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로보가 조금 더 쉬어가면서 수익률, 누적 수익률을 조금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에브리본 역시도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0.52%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로봇 섹터는 강세를 오늘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진하게 흘러가면서 함진이 파트너의 포트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여전히 마이너스대입니다. 마이너스 12.13%로 5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분의 포트폴리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 전문가 시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5분의 포트폴리오를 쭉 봤으니까 나머지 4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지만 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나머지 분들의 포트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잘 봤습니다. 네, 잘 봤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격차가 뭐 벌어지시는 분도 있고 네. 따라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워낙 이제 다 잘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제가 오늘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나 또 겸손하셔라. 다만 이제 제 관점에서 네.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좋았던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앞서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이 네. 굉장히 투명한 유리구슬 같으세요. 네. 투리구슬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제 제가 저 멀리서 주태영 파트너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얼굴 컬러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익률이 오르셨구나. 네, 네. 그리고 저를 또 그렇게 찾으세요. 제가 분장실 가기도 전에 분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많이 찾아오셨다고 앵커님 오셨어요? 네, 네, 네. 하신대요. 네. 오늘 수익률이 오르시고 또 이렇게 자랑하시고 싶으신 게 제가 어제자 방송에서 주태영 파트너님 좀 깠거든요. 네. 100%, 200%다 똑같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60%대까지 내려오셨다. 네,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저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으실 만한 게 99.99%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모든 포트를 채우셨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흐름에 따라서 정말 정말 밝은 날이 됐다가 아니면 네. 좀 빠지면은 전체가 다 빠지다 보니까 아마 수익률 차이가 하루에도 한 20-30%씩 차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 이제 잘 가면 좋지만 안 가면 또 울상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수가 4,000포인트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주태영 파트너께서 1위를 굳히기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곧 이제 4,000포인트를 혹시나 재이탈하게 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 지키면서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제 2차 전지 확실히 굳히는 모습으로 다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늦어도 다음 주 빠르면은 요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수 4,200포인트를 재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런 만큼 아마 요번 주 다음 주 중에 얼굴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에코프로 BM을 간단히만 보게 되면은 네.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점 81,000원부터 해서 지금 15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워낙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긴 기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한 네. 2년 이상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BM도 한 17만 원 부근 돌파하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2차 전지가 정말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정말 무섭게 갔거든요. 그때는 뭐 공매도 친 세력들 다 물렸으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갑니다. 상승 탄력이 큰 만큼 지수 변동에 따라서 그만큼 하락폭, 상승폭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얼굴색을 또 우리가 네. 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창백해지셨을지 네. 상승불 켜셨을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로 꽉꽉 채운 포트다 보니까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재선 파트너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 포트폴리오 이렇게 크게 보면은 또 어제자로 대공사를 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한 종목 루닛 남기고 나머지 싹 물갈이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주반도체, 캠트로닉스, 하이젠 R&M, A스토리 이렇게 담으셨거든요. 네네. 일단 요 종목들 새로 편입한 신규 종목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보유하신 종목들, 기존 종목들도 솔직히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좀 저도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한 종목 남기신 루닛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종목이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쪽으로도 움직임이 자주 나왔던 종목이긴 만큼 뭐 최근 들어서 약세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좀 실질적인 수익률보다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이렇게 좀 포트를 자주 변경하시는 건 아는데 맞아요. 너무 잦은 포트 변경이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고 저도 이제 상대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이제 포트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또 까먹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뭘 보유하고 계신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네.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제 방송을 보고 또 네 종목이나 바꾸셨구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솔직히 약간 순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포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 많은 종목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건 좋지만 좀 이제 좀 진득하게
유일하게 그래도 이 종목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재선 파트너가 확실히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님도 따라가기 어렵고 저도 이렇게 종목들 볼 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흐름들을 볼 때 넣어놓는데 참 헷갈리고 빨리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을 비우신 듯이라고 좀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선상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는 오늘 바이오 원래 또 이렇게 꽉꽉 채우셨었고 G2G 바이오가 상승 빔을 맞고 네네. 또 이제 익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좀 이 포트에서는 빠지게 됐는데 네. 나머지 4개만 지금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내일 방송에 나오셔서 한 종목을 더 편입하실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제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는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고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뭐 아버지가 되시고자 네.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주로다가 이제 섹터를 꽉 채우셨거든요. 물론 이제 상승해서 이제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뭐 연말까지 그리고 뭐 더 길게 가면은 내년까지도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이거든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세 협상에서도 자유롭고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수입을 하는 회사에는 아무래도 원자재가 가격이 비싸게 사야 돼 있다 보니까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수출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만큼 좀 주목을 더 해봐야 되고 수익성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흐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강자로 1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G2G 바이오도 다 마이너스권에서 단번에 이제 뭐 4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는 변동성이 큰 대신에 급등이 나오면 크게 간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원체 또 제약 바이오를 밀어주시다 보니까 이시우 파트너님께서도 이제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 새로운 1위 후보로 급부상이라고 굉장히 후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응급실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바로 B올인데요. 네네네. 이 종목 도대체 왜 계속 가지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이제 국내 종목들이 호재가 없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종목이든 호재가 있는데요. 비올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이다 보니까 호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네. 뭐 공개 매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지가 해제가 되면 지금은 네. 거래 정지 중이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고 네. 거의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공개 매수가 일정 가격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로 매수할 거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해제가 되면은 그때 이제 거래를 하시지 않을까. 저도 왜 보유하고 계속 하고 계신지는 네. 아마 김선상 파트너님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또 조금 진땀 나는 질문을 네, 제가 네.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좀 당황하신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삐올 나도 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진희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장군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매매라고 스스로를 막 네. 얘기하시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11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파트너님이 계속 지금 힘을 사실상 못 쓰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일단은 함진이 파트너님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엄청 급등한 지금도 수익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강원에너지랑 네. 로보로보가 있거든요. 있는데 앞서서 이제 좀 손절 치신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수익이 났을 때 제가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과는 좀 다르게 주태영 파트너님 같은 경우 하루에도 뭐 20-30%씩 보유 이제 수익률이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동은 없거든요. 변동폭이 작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앞서서 뭐 고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난 종목들을 수익을 실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만 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함진희 파트너님도 아쉽게도 물론 수익 실현하신 종목도 있긴 하지만 로보로보라든가 강원에너지라든가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을 좀 정리 타이밍을 좀 놓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포트가 로봇주로다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락이 나오면 그냥 하락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포트를 좀 한 번쯤은 수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량이 막히면은 오도가도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미 이제 보유한 포트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정 구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쯤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네. 이것 역시도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로봇도 그렇고 네. AA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이 워낙 이제 그동안 눌렸다가 시세 분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함께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4차 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주도주, 특히나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상승폭은 조금 적게 나오고 조정받을 땐 크게 받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로봇주도 다시 한 번 더 좀 네. 움직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만하다,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시우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명의 파트너들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이시우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로 돌아와서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보택시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거북이시우라는 별명으로 놀렸던 게 엊그제만 같은데 이렇게 눈부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많은 파트너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보스원 방송을 하면서 인생을 참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시우 파트너님입니다. 정말 제가 일희일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이 방송을 하고 또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 돈이니까 그렇죠. 일희일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파트너님께서는 별로 이제 시큰둥하게 방송 내가 막 5등입니다. 올라오실 네.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시고 네. 이제 2위로 올라오셔도 그냥 평온하게 굉장히 스테이블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네.
이제 뭐 어차피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로 방송을 하셨던 건지 그게 네.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10년 못 보유할 거면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아. 물론 이제 뭐 제가 말한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이걸 뭐 투자 철학처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공략해드리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정말 네.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오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네. 그동안 딱 목표가 딱 도달하면 알아서 그냥 매도되는 딱 이렇게 방송의 목표가도 정확히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늦게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간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좀 조금씩 올라가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한 번에 뭐 100% 200% 수익 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매일 꾸준한 혹은 매달 꾸준한 수익이 나의 자산을 불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주식은 복리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네. 투자의 이점을 살려서 투자하는 게 좋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추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갖다가 하는 방식이 이제 투자법, 포트 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마음 편하게 매매 임해도 괜찮은 우리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한번 크게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TO 그리고 결제 관련주 카카오페이부터 지역난방공사, SK케미칼, 네이버, SJG, 세종 이렇게죠. 또 우리 파트너님 막 난방 시우, 따뜻한 시우라고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따뜻한 수익을 안겨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뭐 빼실 생각,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외가 네. 오늘 일단 발생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목표가에 딱 도달하면은 이제 매도가 되도록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는데 네. 한 가지 종목 이제 SK 케미칼을 오. 오늘 좀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네이버도 제외를 할 건데요. 먼저 네. SK 케미칼을 먼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주 추가적 상승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네. SK케미칼 10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수급도 들어왔고 다만 이제 단기적 저항대 부근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77,000원 딱 단기적 저항대입니다. 앞서서도 두 번이나 이제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가 부근이 딱 그 위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바로 내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이제 갭을 띄운 상승 8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하루 이틀이면 도달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좀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항상 이런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수익 난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뭐 8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공략하는 걸로 교육방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포트에서 제외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SK케미칼은 수익 실현이지만 네이버는 약 손절이거든요. 네. 한 5%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제외하는 이유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돈은 들어온 상황입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AI 쪽 특히나 이제 네이버 쪽에 다시금 재반등의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3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재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차라리 지금처럼 눌려가지고 계속 가느니 빠르게 종목 교체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지금처럼 불장에 혼자만 이렇게 눌려 있으면 좀 속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손절로 특히나 뭐 5% 정도면은 다른 종목 하루 이틀이면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이니까요. 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해당 종목 포트에서 제외하고 30만 원 돌파할 때 한번 다시 재공략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포트폴리오 막판 스퍼트를 내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SK케미칼과 네이버 이외에 원래 보유하고 있으셨던 종목들, 이 종목들은 좀 어떻게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네, 일단 뭐 지역난방공사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품절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대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시중의 유통 물량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 고점, 그러니까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고점을 갱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9만 원 부근,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시점에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종목의 거래량, 거래 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이 나왔지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와도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시세 분출과 함께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 그때 전량 정리할 예정이고 목표가 20만 원 꼭 도달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뭐 40~50%그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보유하면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그 다음으로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카카오페이. 그럼 얘도 느린데 왜 보유를 하느냐? 난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앞서서 이미 6월, 7월 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돈이 나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매도 물량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위에서만 지지받으면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저희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 살짝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내일도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STO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뭐 법제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곧 특히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대장주인 카카오페이 최소한 6만 원은 어떻게 해서든 찍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SJG 세종.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제 대형주만 하다 보니까 SJG 세종 왜 이렇게 가벼운 종목을 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 저항대 얼마냐면은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거든요.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은 단기적 심리적 저항대이기 때문에 부딪혔을 뿐이지 7,000원 위에서만 지지받으면은 슈팅성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9,000원 부근에서 부딪히긴 했지만 곧 조만간 이제 빠른 슈팅이 나올 것이고 카카오페이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고 혹시나 손절가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종목 끝까지 가지고 가실 종목들 정리, 앞으로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제 빼겠다라고 말씀하신 종목들 있었죠. 2종목. 그 종목들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실 건지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로 하실 거예요, 파트너님? 네, 일단 오늘은 2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찌 보면 앞서서 제가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실 때 어떤 업종이 올라갈 것 같아서 해서 제약바이오와 AI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테마가 더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이제 지주사 테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제 정부에서 뭐 배당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완화가 있고 또한 여기에 더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뭐 처분을 해라. 결론은 주주 환원 정책을 펴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요거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지금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도 상승 나왔던 뭐 셀트리온도 어찌 보면 지주사 중에 하나이고요. 관련주 뭐 예를 들어서 코오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종목 다 지주사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은 HS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효성그룹에서 분할해가지고 HS 효성 그룹의 이제 지주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S 효성 첨단 소재 등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라든가 탄소 섬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뭐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2차 전지 소재 등 미래 성장 소재 산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2천억을 투자해서 벨기에의 2차 전지 회사 특히나 음극재 회사 EMM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2차 전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 2차 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한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주사 테마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HS 효성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미 6월 달에 강한 상승,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27,000원대 움직였던 종목이 1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주사 테마가 주춤주춤하면서 긴 기간 최소한도 4, 5개월 이상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금 반등으로 추세를 전환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찌 보면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차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네. 조금은 다른 게 해당 종목은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했던 65,000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으로 전환이 이미 된 상황이고요. 앞서서 전일자 그리고 그 전날도 수급이 이미 붙었다. 그러면 8만 원을 돌파하면 최소한 9만 1,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해당 종목 내일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9만 1,000원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HS 효성 이렇게 가격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 9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편입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파트너님? 네, 두 번째로 파트너요. 포트 네. 구성할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대웅이라는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제약바이오주,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도 유명한 제약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인데 여기에 더해서 대웅 역시 마찬가지로 대웅그룹, 대웅제약의 지주사, 모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주사 관련 테마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대웅 역시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3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중에 자사주가 가장 많은 회사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대웅제약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매년 새로운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톡스 3대 제약사이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비무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주사제잖아요. 다 네. 주사제인데 붙이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 1상도 계획 중에 있고 최근 들어서 매출 성장성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PBR 역시 마찬가지로 1배 이하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차트 한번 간단히만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고점 29,000원, 3만 원 부근에서 단기적 조정을 받고 밀렸는데 오늘장 대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이 됐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수급을 포함한 상승 전환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웅뿐만이 아니라 대웅제약까지 같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고점 부근 26,000원
원을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3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단기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잡고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두 종목을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두 종목 더 편입을 하셨습니다. 두 종목 빼고 두 종목을 넣었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는 이제 카카오페이, 지역난방공사, SJG 세종, HS효성, 대웅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게 됐습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선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정말 꾸준히 잘 오르는 종목들 잡아내는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인식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링크 뜨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아쉽지만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겠네요.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스1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